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자, 오늘 온라인 수업 세 번째 시간인 지원동기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에게 자기소개와 지원동기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저번 시간에 제가 자기소개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자기소개는 나 자신을 아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말은 즉 뭐냐?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지원동기는 자, 여러분들이 많은 직업군들 중에서 승무원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많은 대학 중에 내가 지원한 학교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자기소개와 지원동기는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간혹 여러분들이 자기소개 작성했던 거를 지원동기에 똑같이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소개와 지원동기는 엄연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는 나를 소개하는 시간, 지원동기는 내가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유명해서 지원했어요. 내가 여행을 좋아해서 승무원이 되고 싶었어요 라고 1차원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자기소개와 지원동기는 1차원적으로 쓰시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작성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기출문제에 교수님들이 면접을 볼 때 질문을 하는 의도들이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지원동기에서 교수님들은 왜 여러분한테 자, 우리 학교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왜 할까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던 어떤 장소를 선택하던 간에 여러분들이 내가 선택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죠. 내가 그곳에 대한, 이 물건에 대한 기대치가 있을 거고, 이 물건과 이 장소와 내가 조화가 잘 이루어진다면 어떤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뭔가의 선택하는 이유에 대한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구매를 할 때 신중하게 선택을 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겠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보다 먼저 들어간 선배들이 많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지원율이 높다 보니까 왠지 거기가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단순한 생각이 아닌 내가 이곳을 왜 선택을 했는지, 자, 이 학교의 강점이 무엇인지, 내가 지원한 학교가 타 학교와 다르게 차별성이 무엇인지, 그곳에서 그 차별성을 내가 흡수해서 성장을 한다면 내가 내 꿈을 이루는 데까지 어느 정도의 성장할 수 있는지, 내 스스로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기소개 때도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했다면 여러분들 역시 지원동기도 자, 승무원이 왜 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보시고, 두 번째, 내가 승무원이 된다면 왜 이 학교를 입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에 대한 거는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지원동기에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내가 생각을 해낼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승무원이 되고 싶은 이유. 자, 여러분들은 왜 승무원이 되고 싶으세요? 자, 많은 친구들이 지원동기를 작성을 할 때 많이들 하는 실수 중에 딱 하나가 있어요. 이거 정말 많이 사용했던 문구 중에 하나인데, 여행을 좋아하는 저는. 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여러분, 여행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네, 여행 싫어하는 사람 없죠. 자, 근데 여행을 좋아하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승무원의 꿈을 키우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실까요? 자, 이 얘기를 들은 교수님들 또한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될까요? 자, 여러분 여행이란 소재는 참 좋아요. 그쵸? 자, 근데 단순하게 여행을 좋아하는 저는 이라고 하게 된다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행하고 싶어서 승무원 직업을 선택하게 된 거야? 라는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방향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잘못된 인식이 성립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말은 내가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전달력이 다르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여행이란 소재를 쓰고 싶다면 조금 더 문구를 다른 방향으로 틀어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트냐? 저라면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자, 해마다 가족 여행이든 친구 여행이든 해마다 떠나는 여행을 통해서 나는 그 여행을 통해 무엇을 배우게 됐고 또 깨달음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깨달음을 조금 더 한 발자국 다가서기 위해서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떠세요? 여행을 좋아하는 저는 승무원이 되고 싶었습니다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두 가지의 문구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럴 때 내가 뭔가 여행을 통해서 배운 게 있더라면 승무원을 통해서 조금 더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유가 정확하게 되는 거죠. 단순히 여행이라는 소재가 여행을 떠나고 싶어서 승무원의 직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배우기 위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 직업을 선택했다라는 이런 얘기들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자,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자 하는 그런 부분과 전달이 동시다발적으로 잘 교수님들께 전달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첫 번째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학교, 자, 어느 곳에든 지원하는 곳에 내가 전문가가 되어야 해요. 자, 여러분들 나중에 기업 면접을 보시게 되더라도 반드시 지원한 이유에 대한 부분은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질문들입니다. 자, 그래서 학교나 기업, 지원한 동기를 물어본다는 것은 우리 학교에 대해서 얼만큼 잘 알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학교에 대한 홈페이지, 그리고 요즘 뭐 학교에서 인스타그램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블로그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학교마다 카페를 운영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할 수 있는 루트는 다 찾아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 내가 지원하는 학교에 우리 항공과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만약에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SNS를 통해서 많이 내가 찾아봐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 두 번째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들보다 먼저 들어간 내가 지원한 학교의 홍보팀, 여러분들 선배들 있죠. 자, 그 홍보팀들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보시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선배들한테 물어보세요. 거기 진학했을 때, 그 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 선배님들은 뭐가 가장 좋으셨나요? 자, 이런 질문을 통해서도 또 학교 정보를 알아내는 부분들이 있죠. 자, 그래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대한 정보를 알아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한 5월 이후부터는 입시박람회. 글쎄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입시박람회가 원래 재작년까지는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졌었어요. 자, 근데 작년에는 안타깝게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보다는 온라인으로 주로 입시박람회를 하는 학교들이 대체적이었단 말이에요. 어찌됐던 간에 우리는 입시박람회를 통해서 학교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루트를 통해서 내가 지원한 학교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해 주세요. 그래서 이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 경쟁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학교만의 장기가, 자랑거리가 무엇인지가 여러분들이 알아내야 되는 숙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메모, 노트 하나를 구매를 하셔서요. 지원한 학교가 만약에 제가 수시를 지원할 때 14개 학교를 지원을 한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학교, 두 번째 학교, 학교마다 노트마다 필기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겠죠. 학교는 항상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하나 필기해 나가는 이 방식,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좀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지원 동기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 글을 쓰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자기소개 때도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첫 번째가 서론, 두 번째가 본론, 세 번째가 결론, 이렇게 세 가지가 구분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자기소개 때는 서론에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쓰면 된다라고 했지만 지원 동기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유, 선택 이유에 대해서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선택의 이유이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가 서론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승무원이 이렇기 때문에 되고 싶었고 그로 인해서 내가 조금 더 성장하고 싶어 승무원의 꿈을 키우게 되면서 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 부분이 서론에다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지원하게 된 이유, 지원 이유를 여기다가 적어주시는 게 서론 부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럼 이 본론 부분에는 두 가지를 작성을 해주실 거예요.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어떤 걸 작성을 해주시냐면, 자, 지원을 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뭘 찾아보라 그랬어요? 제가 학교에 대한 정보, 홈페이지나 이런 선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교가 가지고 있는 로열티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로열티, 그러니까 그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가 지원한 학교가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지원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학교가 가지고 있는 강점, 자, 그쵸? 그리고 차별성,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어떤 프로그램,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써주시는 거죠. 이 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기 때문에. 근데 써주실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내가 어딜 통해서 들었는지에 대한, 내가 정보를 얻었다면 그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가령 저는 땡땡 학교의 입시 박람회를 통해서 교수님들의 이러이러한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학교, 제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자, 내가 이 정보를 어디서 들었는지, 뭐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저는 예를 들어서 땡땡 학교의 홍보팀 선배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선배들의 이러이러한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학교에 대한 궁금증을 깨닫게 되었고, 또 내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출처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강점, 차별성, 뭐 프로그램,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출처죠. 어디서 정보를 얻게 됐는지에 대한 출처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학교에 대한 자랑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학교 자랑만 늘어놓으면 뭐예요? 그냥 저 학교가 이렇게 잘났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학교가 잘나면 잘날수록 어때요? 경쟁률이 엄청 높고 내가 될 수 있는 확률은 어때요? 엄청 낮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올 수 있죠. 자, 그런 여러분들이 강점만을 늘어놓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내가 이 학교에 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나의 노력을 같이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학교가 좋으면 뭐예요? 내가 노력 없이는 갈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 인화공업 전문대에 입학하고 싶어서, 그래서 나는 어떤 공부를 하면서 노력해 왔습니다. 나는 부천대학교에 가고 싶어서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학교가 좋은 점이 있다면 이 좋은 학교로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본론에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학교 강점만을 늘어놓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한 부분까지도 같이 언급해서 써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결론은 자기소개하고 똑같습니다. 포부를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학교에서 어떤 노력을 하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런 노력을 하는, 그러니까 이 노력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앞으로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으로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서 어떤 노력을 하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라는 포부로 정리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는 내가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10초로 끝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본론은 내가 두 가지 했죠. 이 학교의 장점, 그리고 이 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타 학교와 다른 차이점들을 얘기해 주시면서 이런 곳에 내가 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다까지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되니까 20초에서 25초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끝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포부, 앞으로 어떤 학생이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 10초로 끝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는 이 두 가지가 1분 이내로 끝내주셔야 돼요. 사실 30초로 끝내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지만 30초는 내가 말하다가 중간에 끊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한 40초 정도를 여유를 두고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드린 작성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가 잘 되셨나요? 자, 여러분들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 설명을 들을 때는 굉장히 이해가 잘 되죠. 그래, 내가 왠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글을 쓰시다 보면 이게 맞나? 내가 잘 쓰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실 거고,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 흐름이 처음에는 이게 아니었는데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라는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이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이 두 가지만큼은 꼭 기억해라.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출문제를 작성하셔도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기억해 주세요. 자,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일관성 있게 작성해야 된다는 거 저번 시간에도 들었던 내용이죠. 잔소리처럼 들리시겠지만 이거는 무조건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일관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하나로 쭉 가려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자, 일관성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키워드를 선정해라. 자, 여기다가 별표를 3개 붙여드립니다. 자기소개도 키워드가 중요하고요. 지원 동기도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 키워드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학교 인재 있잖아요. 인재상. 그죠? 이 인재상. 여러분들 우리 자기소개 때 어떻게 하셨어요? 내 역량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연구하셨잖아요. 자, 내가 가진 역량이 학교의 인재사항과 어떻게 부합하는지도 우리 같이 연구했었잖아요. 그죠? 우리 교집합 기억나시죠? 네, 거기에서 나오는 그 인재사항의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서론, 본론, 결론 네,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죠. 그래야 일관성 있게 작성이 되겠죠. 자, 키워드는 몇 개? 한 개여야지만 된다라고 제가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들이 꼭 일관성 있게 작성해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글을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는 제가 지원동기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지금은 제가 지원동기를 쓰면서 이것만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10년 동안 항공과 친구들을 가르치면서 첨삭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특히 이제 입시 코앞에 되게 되면 무수히 많은 친구들의 기출문제부터 시작해서 자기소개 지원 동기는 제가 거의 다 첨삭을 맡아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하루에도 한 100건에 대한 첨삭을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진행을 하면서 많이 보았던 문구들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만큼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그 첫 번째가요. 여러분 전통 있는 학교인 거는 알지만 몇 년 전통의 학교이기에 50년 전통의 학교이기에 라는 그 전통 얘기는
글쎄요. 너무 지금까지 제가 10년 동안 우리 한국어 친구를 보면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문구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전통 얘기를 안 해도 교수님들은 그 우리 학교에 대한 전통에 대한 걸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예전에는 그걸 언급해 주는 것도 좋게 이미지가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너무 많은 학생들이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글쎄요, 확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통 보고 왔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전통 얘기만 하는 거는 좋지 않다는 거. 전통 얘기만 무턱대고 하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학교가 유명해서요. 1번하고 2번이 거의 같은 맥락일 거예요. 자, 전통이 있다 보니까 유명도 해지겠죠. 인지도가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냥 유명해서 한번 와봤다. 라는 이런 얘기들은 좋지 않겠죠. 여러분이 듣기에도 별로지 않을까요? 그죠? 자, 그래서 그냥 유명해서 라는 얘기조차도 하면 안 된다는 거. 자, 세 번째는 뭐예요? 내 친구도 지원했고, 나 아는 언니도 거기에 지원을 해서 그냥 나도 따라서 지원했어. 그러니까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한번 해본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선배가 추천해줘서 친구들이 추천해줘서 지원한 건 나쁘지 않죠. 근데 내가 가고 싶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셔야지 그들이 하라고 해서 그냥 했다라는 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누구의 의해서만 내가 했다. 그래서 나는 이 학교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그 의미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들 진짜 많이 쓰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취업률이 높아서 어떤 산학 연계 프로그램에 무엇이 돼서 대한항공의 취업률이 높을 것 같아서. 자,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를 쓸 때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를 평가를 한다는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 학교의 강점 때문에 내가 이 학교에 가서 뭔가 얻으려고만 하는 그 부분들을 어필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의도와 다른 역효과가 날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해 주세요. 그래서 학교를 평가하지 마시고 뭔가 이익을 취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런 강점이 있어서 나는 이런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내가 가고자 하는 의지 전달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네 가지만큼은 절대 피해서 쓰셔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걸 끝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원동기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해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시문을 보여드릴 테니까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인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이후에 저희가 부록 영상 이어서 영상 예시문 보여드릴 테니까 그것까지 보시고 지원동기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지원동기 작성법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다른 수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요일 날 다시 만나요.